예, 세계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습니다. 월드리포트 오늘은 일본 도쿄의 이종수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에서는 재난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데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피해 추정치 공개가 됐습니다.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의 새로운 피해 상정을 10년 만에 공표했습니다. 향후 30년 이내에 거대 지진이 약 80%의 확률로 일어나며 최대 약 29만 8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난자는 약 1,230만 명, 경제 피해는 국가 예산의 2배 이상인 270조 엔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 어떤 곳이길래 일본 정부가 이렇게 또 예측치까지 내놓으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예, 난카이 해곡은 남쪽 큐슈 지역의 미야자키 현에서 후지산 인근의 시즈오카 현까지 약 1,000km에 걸친 태평양 연안의 해곡입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미얀마 지진 때 진원지로부터 1,000km 떨어진 방콕의 매그니튜드는 7.7이었는데요. 예. 새로 지은 고층 건물이 무너진 뉴스를 보고 놀란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난카이 해곡 지진의 최대 규모는 매그니튜드 9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략 100년에서 150년의 간격으로 대규모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고치현과 시즈오카 현의 태평양 연안 바닷가 마을에서는 30m가 넘는 거대한 해일이 예상되고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잠깐 정리해 주셨는데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추정치 좀 구체적으로도 나왔겠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인명피해 상황은요. 쓰나미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데 21만 5천 명, 건물 붕괴에 의한 사망자가 7만 3천 명, 지진, 화재에 의한 것이 9천 명입니다. 그리고 피난 생활 속에서 컨디션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는 재해 관련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산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재해 관련 사망자가 약 3,800명이었는데요. 네. 겨울 저녁에 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재해 관련사로 최대 5만 2천 명이 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등의 피해로 고립되는 농어촌 마을은 2,700곳, 전국 47개 지자체 중에서 40곳에 걸쳐 2,950만 가구가 정전이 되고요. 상하수도와 통신 설비의 피해, 물과 식량 부족,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도 물자 부족이나 가격 상승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것 외에 세수의 감소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추정치를 내놓는데 2014년에도 한 차례 있었고 또 10년 만에 거듭 이제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방제 기본 계획을 짤 때 또 중요해서일까요? 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10년 전에도 발표하고 이번에도 발표를 한 건데요. 예. 2014년에 발표한 최악의 상황에서 당시 사망자는 32만 3천 명, 정괴나 소실되는 건물이 238만 채라는 피해 추정치가 공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의 사망자를 대략 80%, 전괴 소실되는 건물의 동수를 약 50% 줄인다고 하는 기본 계획을 측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지형의 데이터 정보가 추가되어서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나고 조기 피난율을 20% 정도로 낮게 상정하는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대책을 세워왔지만 결국 피해 규모가 10년 전의 목표치에서 별로 줄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또 세밀하게 예측을 해보는 건데 이 추정치가 방제 기본 계획의 또 기초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는 또 새로운 방제 계획을 측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시 피난을 할 것과 피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는 것, 그리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집안의 가구를 고정한다든지 건물의 내전 설계를 확충하는 등 시민들 각자가 더욱 방제 의식을 높이고 대책을 강구해서 스스로 목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가올 또 이 상황을 좀 직면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전쟁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외일 수 없을 텐데 일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도 현재 여러 가지 대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24년에 일본이 수출하는 전체
비율 중에서 미국의 수출 비율은 19.9%로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 중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금액은 6조 엔, 자동차 관련 부품은 약 1조 2,300억 엔으로 네. 합쳐서 대미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승용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나 딜러 등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면 최대 13조 엔의 경제 가치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실적이나 일본 경제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국은 지금 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국정 공백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런 상황인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그래도 트럼프 만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관세 정책 일본 제외해달라는 요구 지금 밀어붙인다는 입장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도. 네, 그렇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가장 큰 투자국이며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일본에 대한 관세 조치 제외를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국 1000곳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 전용의 특별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것과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인 자민당은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전략본부의 첫 회합을 어제 열었었는데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큰 경제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도쿄에서 이종수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